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법규 49조의 2 손실보상 기본법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럼 이 손실보상은 먼저 주어를 꼭 보셔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는지를 꼭 보세요 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누가 한대요? 계속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청장과 누구요? 시도지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청하고 시만 나와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해요. 그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심의하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생겼는데 이거를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또는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손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방관이 생활안전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나무가 있대. 근데 그 나무를 제거하는데 또는 고드름 있죠. 고드름을 제거하는데 그 고드름이나 나무가 내 차 위에 떨어진 거예요. 또는 사람을 덮쳤대 그게. 그러니까 생활안전활동을 하다가 소방관이 모르고 이거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고드름을 누가 맞았대. 또는 차 위에 떨어졌대. 또는 나무가 쓰러졌대요. 그럼 차가 박살이 났을 거 아니야. 그치?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생활안전활동 조치라는 게 나와요. 그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을 입었다. 보통 이제 재산상의 손실이 제일 많죠. 그죠?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생활안전활동만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손실이고. 자, 이게 2호에 가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종사로 인해 손실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죠? 종사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종사명령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종사명령에 따라서 내가 일을 잘 하다가 소방활동을 하다가 그죠? 어떻게 됐대요? 사망 또는 부상을 했대요.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손실인데 이건 사망 부상까지 간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손실이거든요. 얘 혼자 사망 부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개가 손실이 아니다. 사망 부상이다. 뭐는 종사명령에 의해서 내가 소방활동 종사를 하다가 그죠? 25조 2항 25조 3항 강제처분 2항 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대. 그럼 강제처분 2항은 뭐냐? 긴급한 경우 강제처분이에요.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 1항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항, 요게 이제 뭐냐면 차량이나 물건 제거예요. 뭐 제거라고? 차량이나 물건 제거. 그죠? 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내가 이거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강제처분. 자, 그런 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래. 이것도 뭐예요? 사망부상이 아니죠? 뭐를 입었대? 손실을 입었대. 손실. 그지? 손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요. 대신에 이 사망이 얘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 법을 위반해서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차 라인에 차를 대놓은 게 아니고 주차 라인 바깥쪽에 차를 대놓은 거죠. 그거는 본인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맞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거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주지 않겠다. 자, 1항 또는 2항입니다. 1항 또는 2항. 위험물 시설에 대해 긴급조치. 자, 위험시설 긴급조치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불러보세요. 불러봐요, 여러분들. 소방용수를 갖다 쓸 수 있다 그랬죠. 어디? 뭐 댐이라던가. 맞습니까? 또는 이제 수영장이라던가. 또는 주변에 있는 수도시설 끌어쓸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수도 개폐장치 조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가스, 유류, 전기 이런 거 차단, 그죠? 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거에 의해서 손실을 입었대. 또는 소방기관이야 소방대에 적법한 어떤 업무를 통해서 내가 손실을 입었대. 그러니까 이러한 손실을 입은 자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심의를 맡길 수 있는데 아까 혼자 사망부상인 게 요거라고요. 요거. 종사명령. 이거 잘 보시라고. 요거를 손실로 바꿔놓는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11조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49조의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 자, 2호는 제외래요. 그죠? 1항 2호는 제외래. 2호가 아까 요거 사망부상이죠. 사망부상은 손실이 생긴 게 아니니까.
2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을 입은 물건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물건을 수리할 수 없으면 해당 물건의 교환 금액, 그죠?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장하며 2호에 따른 사상자 보상 금액 기준은 예와 같다. 이게 올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2호에서만 해당하는 거예요. 사망부상자들. 그래서 사망부상자들은 아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이 나와 있고 부상등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 그죠? 그럼 이 부상 등급별로 보상 금액이 또 있겠죠, 그죠? 그리고 보상금 지급 순위라는 게 있고 환수 기준이라는 게 있대.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르셔도 돼. 대신에 이 타이틀 있죠. 사망자한테 얼마 보상 금액을 어디에서 정할 거고, 부상 등급은 어디에서 정해놓고, 그리고 그 부상 등급에 따른 부상 금액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놓고, 보상급 지급 순위는 어디에서 정하고, 환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고, 이 자세한 내용보다는 타이틀 있죠. 요 기준에 따라 우리가 뭐를 해준다? 사망 부상자들에 대한,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금액을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요게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조금 어려운 문제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혀 저는 이런 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보셔야겠죠. 그래서 사망자, 그죠? 부상 등급, 보상 금액, 지급 순위, 환수, 요 5가지 단어 위주로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보다 시험 문제 더 잘 나오는 게 이 대통령령 12조인데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 업무나 소방 활동으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래요. 누구한테 내래? 청장이나 시도지사한테 서류 제출해라. 청장 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면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장과 시도지사를 뒤에서 계속 청장 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청장 등은 내가 예를 들어 청구서를 받았어요. 돈 달라고 내가 손실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60일 지급 여부와 보상 금액을 꼭 결정해 줘야 된대. 2달이에요. 2달 안에 내가 이거를 줄지 말지 또는 줄 거면 돈을 얼마를 줄지 꼭 결정을 하래요. 자, 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청구를 각하, 이 각하라는 건 그냥 거절한다.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원인으로 또 했대. 안 해주겠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다시 가지고 오면 다시 여러분들 손실보상에 대해서 심의를 해준다.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된대요. 자, 청장 등은 결정이 됐어. 60일 이내. 그럼 10일 이내 그냥 알려주래요. 통지. 요거 잘 나옵니다. 10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보상금을 지급을 하래요. 자,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을 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그죠? 알려주라는 거죠. 이거 봐봐 여러분들. 봐봐. 여부와 금액을 결정을 하고 알려주는 게 10일이에요. 그리고 돈 주는 게 30일입니다. 하셨죠? 월급처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보상금은 입금하는 방법으로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냥 읽어보세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대요. 근데 이제 은행이 없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대. 그리고 일시불이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시불로 못하는 경우는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네. 자,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산바로. 그러니까 내가 손실보상을 할 거리가 있다라는 걸 알자마자 3년, 안날로부터 그리고 실제 발생했을 때 5년 안에 꼭 해줘야 공소시효가 소멸이 안 된대요.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지만 구성 운영할 수 있대요. 그죠? 왜냐면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또 시험 문제가 간혹 나와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했을 땐 해산을 하고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앞쪽에서 나머지 내용은 다 받고 우린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57으로 구성합니다. 원장 1명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그래서 이 중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요게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아,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법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청구 금액이 얼마 이하래요? 1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명만 가지고 할 수 있대요. 5명, 7명까지 필요 없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100만 원이 100만 원. 보상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했을 때 할 수 있대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무원 5년이야 5년. 법에 대해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네. 판사, 검사, 변호사 5년. 그죠? 그리고 부교수 5년.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5년. 그러니까 다 법에 대해 좀 잘 아는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보험, 손해사정사. 그리고 안전이나 의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 5라는 숫자 좀 잘 보시고 이 부교수를 조교수, 정교수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보긴 하셔야 됩니다. 위촉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 청장 등이 임명한다. 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게 훨씬 잘 나와요. 위에 있는 게. 최근에도 이 위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157. 아셨죠? 네, 이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운영도 보시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고 싶으면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돼.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그죠? 이런 내용도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상위원회 심사 의결에서 제척된다. 뭐 이런 내용. 해촉 해임, 비밀 누설 금지. 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결국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런 내용을 조금 잘 체크를 해주셨다가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됐죠? 네,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느낌만 좀 보시면 이런 거. 이게 불법 주차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빠르게 풀어보실 수 있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뭐 여기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을 때 뭐 조치 손실 있었죠? 이건 없었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 폐기 손실 이거 자체가 없었잖아요. 아까.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날짜 안날로부터 몇 년? 아까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거 찾는 거죠. 60일도 찾아야 되고, 그죠? 뭐 10일도 찾아야 되고, 30일도 찾아야 되고. 손실보상에 대한 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아까 157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리고 지금은 연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이거 제가 문제 풀다 보니까 어제. 한 차례 연인 기준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라. 제가 이거를 살짝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인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거 하나 잘 체크를 해두시고. 자, 정답은 어차피 요거 157이 잘못된 거고요. 요게 이제 올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상자 보상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걸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은 따로 없다. 그래서 보상금 환수, 사망자 보상, 그죠? 그리고 부상 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요것만 딱 있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벌칙 기준입니다. 벌칙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셔도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봅시다. 50조 벌칙. 자, 기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벌칙입니다. 가장 센 벌칙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얼마가 나와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16조 2항을 위반했다 그랬죠. 이게 뭐를 위반한 거냐면 얘를 위반한 거예요. 소방활동. 그러니까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 소방활동을 방해한 게 나오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진압, 구조, 구급을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대요? 방해를 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걸 고의로 방해했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진압, 구조, 구급을 방해했대요. 꼭 읽어보세요.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진압, 구조, 구급을 방해했대. 지금 진압, 구조, 구급 방해, 진압, 구조, 구급 방해 계속 소방활동에 대한 방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21조 1항을 위반해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려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걸 방해했대요. 24조 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요게 종사명령이죠. 종사명령을 받아서 내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방해했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을, 원래 이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면 5년에 5천이랍니다. 이 5년에 5천짜리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1조. 25조 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했다. 이 22조 1항에 따른 처분이 강제처분. 근데 이 강제처분인데 얘는 필요한 경우. 사유 없이 처분에 따르지 않았대. 그지? 그러면은 얼마래요? 3년에 3천. 자, 마찬가지. 강제처분인데 2항이래. 요건 긴급시. 긴급시 강제처분. 또 3항. 요거는 차량이나 물건 제거. 이거에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 근데 이 두 가지 조항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아직은 여기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강제처분이 세 가지가 나뉘어요. 여러분들 벌칙이. 아셨죠? 다 3인데 3년에 3천 300이야. 3년에 3천 300. 1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강제처분. 그게 3년에 3천. 나머지 2항과 3항은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4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생활안전활동 동그라미. 제가 생활안전활동은 벌칙 조항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자, 초동 조치를 안 한 사람. 근데 이 초동 조치 안 한 사람은 누구만 해당하냐면 관계인. 초동 조치 안 한 관계인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좀 짧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난명령. 요 두 개가 긴급조치, 위험시설 긴급조치를 방해한 사람. 위험시설 긴급조치를 방해한 사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생활안전, 피난명령, 위험시설 긴급조치 맞습니까? 그리고 초동조치 안 한 관계인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칙조항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벌금보다 하나 낮은 게 과태료거든요. 자, 우리가 징역이 들어가 있는 건 지금 5년에 5천밖에 없어요. 아, 요것도 3년에 3천, 요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벌금이고.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요건 벌금보다 하나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금은 전과가 남고요. 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돈만 내면 돼. 돈만 지불하면 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돈만 지불하면 끝인 과태료가 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500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거짓신고. 제가 500과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거짓신고. 그리고 요거 관계인. 자, 이거 제가 밑줄을 못 쳤는데 그냥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정도 밑줄 한번 쳐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이게 뭐냐면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이 누구냐면 아니 결국은 신고를 안 한 관계인이에요. 요건 거짓신고고 요건 신고를 안 한 관계인이에요. 500과래 500과. 자, 200과 명칭 사용 나와 있고요. 안전원이나 119 청소년단 명칭 사용 뭐야 여러분들? 유사명칭 사용 200과야 200과. 그리고 출동에 지장을 줬대. 요거는 도로상에서 양보를 안 한다거나 앞을 껴든다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했다? 200과래 200과. 200과. 명칭 사용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알고 계셔야죠. 특히 요거 활동구역. 그리고 100과도 나와 있다 그랬죠? 요거 전용구역 나와 있습니다. 전용구역.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500과, 200과,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시본서가 부과징수한다. 이런 것도 나와요. 시본서가 부과징수한다. 이런 것도. 부과징수권자도. 자,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죠? 또는 불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데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20과야. 20과. 20과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본서입니다. 아셨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아까 얘기했던 500 100은 시본서 부과인데 얘 혼자 본서 부과다. 본서 부과. 그죠?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부과 기준이 아래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긴 하셔야 되거든. 그럼 이 과태료가 여러분들 얘에 따라 가중처벌돼요. 얘 위반 횟수에 따라. 그럼 그 횟수는 가중치를 매길 때 1년으로 본대. 1년.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걸 한 번 더 위반했을 때 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가중이 되거든요. 그 횟수로 치는 게 1년간 똑같은 걸 또 위반했을 때 한 번을 친대. 1년 넘어서 하는 건 괜찮고. 아셨죠? 이 경우 계산은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다 보세요. 다. 부가권자는 다음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을 할 수 있어요. 감경. 근데 체납자는 감경 안 해준대요.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부주의나 오류일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일 때, 또 법 위반 상태를 시정을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넓은 범위죠. 그죠? 넓은 범위죠. 자,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가 돼서 중대한 위기에 처했대. 사정이 있대, 사정. 본인만의 사정이 있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자,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9 청소년단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개별 기준이 있죠? 원래 200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 위반하면 100만 원, 두 번 위반하면 150, 세 번 위반하면 200.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요거는 좀 보시면 좋죠. 거짓으로 알렸을 때 처음에 거짓 신고 200, 두 번째 400, 세 번째 이상하면 500까지 간대요. 그리고 알리지 않은 관계인은 500과래. 무조건. 요건 횟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줬다? 요것도 횟수 없이 100이래. 횟수 없이. 자, 전용구역 50, 100, 100.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 횟수에 따른 과태료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가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소방활동구역이 200이거든요. 과태료가. 근데 실제 과태료는 100이에요. 기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하기 때문에 100이어도 틀린 건 아닌데 원래는 이게 맞는 게 맞아요. 200 이하면 이것도 200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과는 100. 요게 좀 특이하다. 법조항하고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요게 200이래. 200. 한국소방안전원 유사명칭. 그러니까 유사명칭은 지금 횟수 제한이 없죠. 이것도. 근데 아까 119 청소년단 유사명칭은 또 횟수 제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올해 벌금 기준이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올해 벌금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벌칙에 관련된 벌금이랑 과태료가 올해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고 쭉 보셨을 때 올해 나왔던 게 요거거든요. 요거.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위급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관계인이래요. 그럼 내가 얼마라 그랬어요? 500과라 그랬죠. 그럼 500과니까 끝난 거야 이거. 뒤에 건 보지 않아도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법이 끝납니다. 우리. 기본법이 끝났고 자, 이제 두 번째 법이 뭐예요? 조사법이죠. 화재조사법. 그럼 이 화재조사법은 실제로 화재조사를 할 때 필요한 법이죠. 화재조사를 위한 조사법이다. 자, 그럼 여기 갔을 때 챕터 1 총칙이죠. 총칙 1조 목적. 그럼 여기 가보면 예방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원인, 성장, 확산,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놨대. 조사법에. 그러니까 목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셨죠? 시행령, 시행규칙 나와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3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그러면 목적은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조사법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조사에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화재조사법 문제가. 아셨죠? 되게 세세하게 봐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기본법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요 조사법 정의부터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끊었다가 저희 이제 조사법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